안녕하세요. 2023년 21세기 트렌드와 창업 수업에서 알파 세대가 온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기독교학부 상담학과 박평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MZ세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바로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트렌드 코리아 2023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란 2011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나 현 시점 초등학생의 왕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알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넘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류의 등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하는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태어나서 엄마보다도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의 호출명을 불렀다는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가장 관심받지 못하던 세대였지만 8포켓, 10포켓, 즉 기성세대에서부터 Z세대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에게 용돈과 지원을 받는 세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어떤 꿈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다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직업을 적었나요? 의사, 판사, 검사, 건물주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알파 세대는 다릅니다. 저는 커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예요. 요즘 교육도 유튜브로 받는 세대인 알파 세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꿈과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셀러브리티. 알파 세대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야, 너도 나도 셀럽이야 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릴 적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엄마들끼리의 모임에서 다재다능하며 내 아이와 비교 대상이 되는 아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알파 세대는 다릅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엄친아라면 비호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심리학에서는 영유아기에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도 나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라는 개인적 우화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쳐다봐 라는 상상 속 청중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와 학교라는 곳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줄곧 벗어나지만 저출산의 흐름 속 1가정 1아이가 되지 않은 외동이 많은 세대, 알파 세대는 경쟁하는 형제자매가 없다는 점이 주인공 환상을 유지해주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속에서 자신의 고유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알파 세대에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가 되는 것이 선망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틱톡이라는 어플이 알파 세대에게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제치고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디지털 원주민답게 알파 세대가 노는 방식 또한 우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만 4세의 나이에 전라북도 모악산 근처에 있는 중1리로 이사한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친구 집 앞에 가서 땡땡아 놀자 하며 친구를 불러 팽이를 치고 놀이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 세대에게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며 로블록스와 가상현실에서의 만남이 더욱 친숙합니다.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간 친구와 줌으로 대화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세대이죠. 이런 알파 세대는 가상현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외로 알파 세대가 최고의 하루라고 생각하는 놀이 코스는 다이소에 가서 아이쇼핑을 즐기고 인생 네컷에서 친구와 추억을 남긴 후 마라탕집에 가 마라탕을 먹고 뒤집어진 속을 버블티로 진정시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어른들의 시선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하며 트렌드에 민감한 Z세대인 형제자매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류인 알파 세대를 키우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들의 생각 또한 이전 기성세대와는 다릅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 학력을 갖고 있으며 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만큼 그들의 양육관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전 설문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1, 2위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라진 양육관만큼 그들을 향한 새로운 교육이 등장했습니다. 국영수코,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코딩입니다. 학습지로 공부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학교마다 태블릿을 지급하며 모니터와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한 알파 세대. 그들에게 코딩 교육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자 거의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8월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코딩 교육 필수화 등 많은 목표가 있지만 이 코딩 너머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띵킹을 집필한 인지심리학자 아트 마크먼 교수는 미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스마트 띵킹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인과지식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보다 스마트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암기하는 것보다 원리의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알파 세대의 부모들은 단순한 프로그래머를 넘어 무슨 일이든 전체를 보고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트가 되길 요구합니다. 우린 앞서 8포켓, 10포켓 등 기성세대부터 전세대에 이르러 지원을 받는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풍족한 지원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큰 예로는 유명 연예인의 자녀가 풍족한 지원 속에 살다 보니 준 용돈이 땅에 뒹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관념을 교육하기 위해 외식 자리에서는 준 용돈에서 더치페이를 하거나 집안에서 여러 잡일을 통해 용돈을 벌게 하는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며 자신의 소비를 제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알파 세대에게 경제교육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투자처가 생겨난 만큼 자녀들의 투자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났습니다. 키드프레너, 어린이 퀴즈와 사업가 인터프레너의 합성어로 어린이 사업가를 뜻합니다. 손쉬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까운 아이템들을 소량으로 판매하다가 정식 쇼핑몰을 여는 10대 사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5세부터 49세 사이의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인당 0.7명 정도라고 합니다. 꾸준한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알파 세대는 일당백의 가치를 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 그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착용했던 마스크는 이들의 감정인지와 언어 발달을 지연시켰습니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성인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을 겪는 초등학생의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풍족한 자원과 기술 속에서 자라는 알파 세대, 그러나 그것들이 알파 세대의 행복과는 직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OECD 22개국 중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는 22위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풍족한 것 같으면서도 암울함 속에 있는 알파 세대는 발전된 기술과 경제만큼 우리의 빈부와 교육의 질 또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알파 세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발표를 준비하며 느꼈습니다. 이 책에 적힌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강서구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 중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자매분들 중에는 언어치료사, 유아특수교육자, 보육교사 등 영유아 교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들었던 이야기는 벌써 어린 영유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코딩을 배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또한 전문상담교사 교직을 이수하고 있다 보니 교육봉사를 간 초등학교에서 태블릿을 활용해 검색 능력을 기르고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변해가는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회를 가졌을 때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과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시하는 많은 기회 중에는 마약과 디지털 중독, 도박, 사이버 범죄, 우울과 불안 등 좋은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 세대에게 여러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이 생겨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소년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3회기분의 성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광고와 영화 등 많은 곳에선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과 성의 고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혹의 기회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남자라 하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와 유혹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기독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좋지 않은 기회의 길에서 나오라입니다. 저는 알파 세대에게 기독교라는 삶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가장 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진정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인생이 겉으로 보기엔 조금 따분해 보일 수 있지만 기독교를 믿는 일이 삶의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상심리학에선 종교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의 장애를 무신론자들에 비해서 잘 이겨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옥과 천국이 있고 그 길을 정하는 건 기독교의 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봅시다. 100년 남짓 사는 인간의 삶 속에서 제대로 화끈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과 우울, 불안의 위협을 받으며 아등바등 살아보다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보다 최악인 일은 없겠죠. 어떤 것이 알파 세대에게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가 될까요? 발표자 박병하는 알파 세대에게 기독교라는 트렌드를 팔 것입니다. 그 값은 이미 2023년 전 예수라는 분이 제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는 게 제가 갖게 되는 알파 세대를 향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파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